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1896년 상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894년과 95년 상황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했었죠. 자, 그럼 이제 96년 시작은요. 독립협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근대사 부분을 하실 때는 연도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뭐 이미 여러분이 외우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 제가 계속 뭐 70년대다, 80년대다, 90년대다 이렇게도 분류를 하고 몇 년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문제를 정말 빨리 푸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좀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연도를 외우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96년 상황부터 가보면 이때 이제 독립협회가 창설이 돼요. 이 독립협회는 우리가 최초의 시민단체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상, 영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빈도수가 조금 높은 편인데요. 일단 독립협회가 설립될 당시가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을 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간 파천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나라 이제 자주 독립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 또 거기에다가 열강들이 이권 엄청 많이 가져가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이 자주 독립을 위한 민중 계몽, 그렇죠? 그 국민 어떤 의식을 고취시켜서 만든 조직이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협회 활동은 여러분들이요. 민중계몽, 또 자주국권, 자유민권이라는 분야로 나눠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뭐 독립신문은 민중들을 위해서 집필을 한 만큼 이제 한글과 또 국내에 들어있는 외국인들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영어로 쓴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다양한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였더라. 그리고 또 독립문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게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러시아에 대한 감시가 참 컸었는데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서재필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들의 이권 중에서 특히 러시아가 가져가는 이권에 정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봐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호의적인 입장이고 러시아만 너무 적대시했다라는 부분에서는 한계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표현하자면 그만큼 러시아의 이권을 많이 견제했구나.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대표적인 게 러시아가 부산에 영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전영도 조차를 요구하자 이거 결국 철회시켰고요. 한러은행 폐쇄시켰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문제풀이 하다 보면 프랑스와 독일이 석탄 채굴권을 요구하는데 그거 저지시킨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재필은 미국 생활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민주주의에 눈을 떴겠구나. 그래서 그는 국민 기본권,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무슨 자유, 자, 국민의 기본권을 주장했고 더 나아가서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이 당시 그렇다면 의회 기능을 하는 게 뭐였는데요? 중추원이요. 역사 공부하다 보면 중추원이 몇 번 등장하죠? 고려시대 중추원을 시작해서 중추원이 몇 번 등장하는데 이 시기 중추원이라고 하면 이제 의회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조직이 되겠고 그럼 이 중추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나라에서 25명, 독립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5명에서 50명에서 구성하겠다라고 이미 합의까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98년도에 문을 닫았기 때문인 거고 또 하나 의회를 설립하자라고 했다면 그가 추구하는 정치가 전지정치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고 공화정도 아니죠. 바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입헌군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당시 어떤 정치 체제를 지향했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추구한 게 입헌군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종의 존재도 인정하면서 의회도 설립하는 거니까.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때 그러면 좀 급진적이다 그러면은 일단 공화정 체제가 돼요. 그래서 공화정을 주장한 신민회가 조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갔던 것이 대한제국에서 전제군주제 강화시킨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라고 하면은요, 민중들과 다양한 토론을 하게 되고 집회를 열었는데 그것이 바로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가 1898년에 여러 차례 열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가면 관리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불러서 관민공동회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독립협회와 관련된 사료 이야기라면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관과 민이 합심하여 관과 민이 합심하여라는 구절이 나와요. 안 보이십니까? 라는 부분이 유난히 잘 보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독립협회구나.
그래서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도 개최했고요. 또 초창기 같은 경우는 정부 관리들도요. 독립협회 회원으로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독립협회가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보수 관료들이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종에게 얘네가 결국은 공화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라는 이제 모함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황국협회라고 하면 보부상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내세워서 자꾸 다툼을 하게 하고 결국 고종이 강제 해산시켜버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97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913번에서 독립협회의 목표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1번에서 왕도정치 구현, 그냥 우리 거기 사료를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슨 이제 그 조광조라도 나와있어 답이 되겠죠. 1번 안 되고 전제군주제 강화라고 하면 대한제국을 얘기합니다. 해당하지 아니하고 3번 민주공화정, 이거는 신민회에서 처음 얘기를 할 거죠. 자, 그러니 이것만 봤을 때도 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니라 하더라도 위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오른쪽, 정부에 계신 이들은 관찰사나 군수들을 자기들이 천거하지 말고 각 지방 인민으로 하여금 그 지방에서 뽑게 하면 국민 간에 유익한 일이 있는 것을 불과 1, 2년 동안이면 가히 알리라. 이쪽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더 보장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답은 4번입니다. 자, 7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75번 볼까요? 다음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거기 사료 봤더니 첫 번째 줄 끝으로 관민이 힘을 합하여 라고 했어요. 관과 민이 합심하여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독립협회가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전제 황권이라고 한다면 이건 광무개혁 때 전제군주제 강화시킨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일단 그냥 고종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냥 그런 정도. 그래서 추구하는 바는 입헌군주제이지만 그 당시 최고 통치자가 고종이니까 그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2번에서 보니까 두 번째 조항에서 보니까 중추원 의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셨어요. 자, 그리고 거기 세 번째, 국가의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할할 걸 그랬어요. 국가 조직을 부 단위로 다시 개편했던 게 2차 가부개혁이죠. 그렇죠? 그러면 2차 가부개혁 이후에 나온 어떤 사료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관민공동회 개최하고 난 다음에 국왕에게 건의서를 올렸었죠. 이렇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뭡니까? 헌의 6조. 여러분이 지금 보신 내용이 바로 그 헌의 6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4번에서요.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여,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권 이야기했으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헌의 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헌의 6조를 여러분 파악하시는 좋은 제시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1번에서 자유민권운동과 국민참정운동을 전개했다가 답이 되는 거고요. 2번에서는 구본신참을 말하죠. 광무개혁. 3번에서는 가부개혁. 4번에서는 무관학교를 설립한 것도 광무개혁입니다. 그 다음 977번. 이 어느 신문의 창간사도요. 또 잘 나오는데요. 자, 우린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그래서 그 밑에 줄 상하 기천을 달리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상하 기천을 달리 대접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신분제 폐지를 추구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신분제가 폐지되어서 대놓고 신문 창간사에서 이런 거를 쓰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서 5번째 줄 한쪽의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뭔데요? 독립신문 창간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째 우리는 편벽되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나오면 독립신문 창간사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1876년 2번에서는 헤이그 특사니까 1907년이에요. 헤이그 특사 파견은 을사조약 체결하고 그 다다음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1907년. 3번에서 1882년이죠. 4번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산을 옮긴 1896년 아간 패천. 그러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연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978번. 여러분 이 문제에서 헷갈리는 제시어 중에 하나가 아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승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승만 생각하시면 임시정부라든지 대한민국을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이승만이 젊었던 시절에요. 바로 독립협회에서 활동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제시어만 보고 문제 푸시면 너무 성급하셨습니다. 그 밑에 줄 가운데 만민공동의 회장으로 삼아라고 했으니까 독립협회인 걸 알 수 있죠. 1번에서는 신민회죠. 2번에서 헌의육조를 국왕에게 건의하였다. 답이 그래서 2번인 거고 3번에서는 황성신문을 말했죠. 좀 기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룰게요. 4번에서는 보안회입니다. 자, 979번에서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했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킨 것은 독립협회. 1번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려라. 앞에서 우리 봤죠? 불질러버려라고 얘기했던 건 동학농민운동에서. 자, 2번 대한국 대황제는 이라고 했습니다. 황제가요. 법도 만들고요. 군대도 다 통솔할 거고요. 모든 것들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이거는 광무개혁 시기 때 대한제국의 모습. 3번에서 중대 범죄를 공판하다. 인권 나왔습니다. 미국 냄새 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4번에서 지조법을 개혁하여 국가의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갑신정변에서요. 지조법 개혁 나왔었어요. 자, 980번 단체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위에서 5번째 줄. 임금과 정부와 백성이 모두 합력하여 나라를 세웠나니. 밑에서 3번째 줄. 관민이 합심하여. 이런 데니까요. 자, 그렇다면 거기 또 1898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독립협회 확실한 거죠. 1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는요. 이거는 신민회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1900년대로 넘겨주셔야 되고요.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던 게요. 일본이 러일 전쟁 시작하면서이죠. 이게 1904년 보안회랑 관련되어 있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고 4번에선 대한장항회입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이건 1906년에 설립된 조직이에요. 자, 다음 문제 981번. 또 보니까 밑에 2번째 줄 관과 민이 합심하여 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나는 대한의 가장 전한 사람이며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 만민공동에 가서 연설을 한 겁니다. 자, 만민공동회 중에서도 마지막에 있었던 관리들까지 참여한 이 관민공동회장이 나가서 한 건데요. 1번에서는 1884년이니까 상황이 아니고 2번에서 유교 문화를 수호하고 서양과 일본 문화를 배척하였다. 위정척사죠. 3번에서 헌행육조.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분 따지지 않고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회원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981번 문제 되기 쉬웠죠. 자, 이번에는 82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가를 봤더니 흥선대군 돌아와 지조법 개혁해 해상공국 혁파시켜버려. 갑신정변이에요. 나에서 봤더니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라고 했습니다. 계속 나와요. 독립협회. 그 밑에 탁지부에서 국가지장을 관리해라. 탁지부. 이것도 헌의육전에 들어갔던 내용이었죠. 자, 1번에서 서구식 민주공화국을 설립하고자 했던 것은 신민회. 2번에서 집권층의 요구로 파병된 청병력에 의해서 좌절되었다. 청나라에서 좌절된 것이 이모군란 갑신정변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2번. 3번에서 화폐정리사업은요. 1905년이에요.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1905년 상황. 답이 없고 4번에서 흥선대원이 재집권했던 경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모군란 때 99인들이 그걸 옹립해서 한 번 있고 두 번째는 동학농민군을 동학농민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일본이 경복궁을 장악하면서 흥선대원을 다시 또 올려놨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경우예요.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84번은 우리가 앞서서 계속 했던 거니까 일단 기억에서 인권이 보였으니까 독립협회 생각하시고 니은에서 7반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라고 했으니까 동학농민운동. 디귿에서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갑신정변. 리을에서 문벌과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쓰고 세상에 널리 퍼지는 선비를 두르고 해 인재 등용을 넓힐 것이다. 가보기 어때요? 신분제도 폐지하고 과거제도 폐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광무개혁인데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96년에 갔었죠. 그리고 1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97년. 돌아오는데 단 조심할 거는요. 경복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공사관 바로 옆에 있는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는데 이 대한국제 모든 주어는 대한제국의 황제가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죠. 황제가 법도 만들 것이고 황제가 군대도 장악할 것이고 황제가 모든 돈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광무개혁의 개혁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광무개혁은 기본적으로 구본 신차,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 것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전진적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눈에 띄는 부분은 전제 군주제가 강화되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원수부를 설치해서요.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죠. 자, 시위대, 진위대 기존보다 숫자를 늘릴 겁니다. 새로 설치가 아니고 늘리는 거예요. 자, 지계를 발표합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 문서 새롭게 작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식산흥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공장과 회사 설립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이 당시 설립됐던 유명한 회사가요. 대한직조공장이에요. 대한직조공장. 이거 말고 조선은행, 한성은행과 같은 그런 민족 자본을 바탕으로 은행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 때요. 다양한 근대 시설들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 시기 도입된 가장 대표적인 근대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전차요, 전차.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근대 시설이 자, 크게 세 개의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금 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신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근대 시설 나오면 꼭 1기, 2기, 3기로 나눠요. 1기, 2기, 3기. 1기가 되는 게 언제냐면 1880년대. 이거 여러분들 진짜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갑자기 새로운 게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너무 안 보이죠? 이거 그냥 제가 기존에 쓰던 분필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볼 텐데 1기가 80년대, 90년대, 1900년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근대 시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다시 8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80년대 초반이 뭐가 있는데요? 기기창, 방문국,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럼 후반에 들어갈 게 전신, 전등 이게 들어갈 거고요. 2기가 되는 1890년대 들어올게요. 전화랑요, 전차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일단 전기불 넣어주는 게 좀 더 쉽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계가 이제 전화 쓰는 거, 그리고 전차 깔아주는 거. 그럼 3기가 되는 1900년대는요, 기차예요. 이래요. 단계가. 쉬운 것보다 어렵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렇다면 광무개혁이 추진되고 있던 시기는 여기 2기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3기 쪽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섞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광무개혁으로 인해서 일단 토지 문제 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회사들이 많이 설립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집권층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보수성에다가요, 열강의 간섭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더라. 자, 그러면 984번. 다음에 국가체제를 제정한 정권의 개혁 그랬는데 대한국 대황제는 이라고 했으니까 대한국 국제를 말하죠. 자, 거기 4번에서 식산흥업, 3번에서 구본신참, 2번에서 동도서기. 동도서기가 왜 또 이때 나왔습니까? 근데 동도서기는 기본적으로 동양의
사상과 기본 큰 틀을 유지하는데 서양의 기술력만 받아들이자는 거잖아요. 정치 형태는 여전히 전제 군주제 유지하면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는 서구 것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니까 이건 맞는 거죠. 거기 일본에서요. 2소 4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섬긴다. 그러니까 4대 정책인데요. 이건 우리가 예전에 조선 초기 때 명나라에 대한 4대 정책 생각하시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 청나라에 대한 4대 관계는요. 1894년 언제 때?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대 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었죠. 자, 이번에는 986번 볼게요. 대한제국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양전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양전사업을 할 때 담당 조직이요 양지암이에요. 예, 양지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름 자체가 양전사업, 그러니까 토지 문서를 새롭게 작성한다.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게 양지암문. 뭐 암기하실 수 있겠죠. 2번에서요. 탁지암문에서 국가재정을 관리한다. 탁지암문에서 관리한다 같은 건 언제 우리가 한번 언급했었습니까? 홍범 14조에서 언급했었죠. 그럼 여기까지도 유용할까요? 아니에요. 왜 답이 2번이 되냐면요.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싶어요. 돈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돈줄도요. 황제 직속기관에서 이거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내부 내장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내장원에서 그걸 담당합니다. 탁지암문이 아니라 내장원에서 총괄하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거기 3번에서 군권을 장악한 거 맞죠? 4번에서요. 간도지방의 관리를 파견하였더라. 요 이야기 대한제국에서 간도와 독도에다가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988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독립협회는 1898년 자, 일단 지회도 많이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만민공동회를 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이 1번인 거고 2번에서는 양전지계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거는 광무기역이에요. 자, 3번에서 대한국 국제를 공포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중추원을 개편해서 의회 기능을 하려고 했던 건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빼야 되겠죠. 4번에서 공화정을 얘기했던 건 신민회. 됐나요? 그러니까 일단 개화기 시기까지 공화정을 얘기한 건 신민회가 유일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 때 나머지 독립운동단체에서 공화정 많이 얘기하겠죠. 그럼 독립협회에서 얘기했던 건 입헌군주제입니다. 자, 989번. 여러분 이 문제는요. 약간의 이제 객관식의 그 테크닉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는 거. 일단 거기서 기억. 국가의 자주독립 여론이 확산되었다. 확실히 아는 거 아니세요? 왜냐면 고종이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사관에 있는 거 너무 자존심 상한다.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주독립 국가야. 그러면서 대한제국 황제의 날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기억 맞고 니은에서 황제의 격상 여론이 이제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왜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본을 상대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황제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틱은 황구단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 맞죠? 리을은 처음 들어보시죠? 잠깐 놔두시고요. 미음에서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그렇겠죠? 전제군주제를 강화시켰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들어갈 수 있는 건 답은 5번밖에 없어요. 그게 답이 5번인데 교전소, 사례소, 전자가 뭐냐면요. 이거 밭전자가 아니라 법전입니다. 법전. 그러니까 이 시기 때 지금 기본은 정치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새로 고쳐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법전 편찬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교전소가 되겠고요. 사례소의 살은요.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할 때 그 사자인데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여러 가지 치적들을 다시 정리하고자 되셨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사례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요. 대한제국이 최초로 제정했던 연호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 보시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싶으셨나요? 자, 일단 거기 4번 광서, 5번 건유.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청나라 황제 겁니다. 그럼 1번 건양은 언제 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을미개혁 때 그러니까 양력을 사용하면서 양력을 세운다 이때 얘기했었죠. 2번에서 융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순종시기 때 연호가 되겠고요. 얘 답은 1번입니다. 연호 같은 경우는 왕이 제위시기 때 막 바꾸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연호로 쭉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 이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이유는 연호를 광무라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자년, 을미년 이런 식으로 그때가 그 광무년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 대한제국의 연호가 광무였어요. 그래서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을미, 갑오, 병자, 임진과는 다른 의미였었어요. 자, 이번에는 992번. 다음 정책 시대 순으로 배열해 주세요. 일단 기억에서 갑오개혁은 갑오개혁인데 몇 차? 1차. 니은에서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했으니까 을미. 디귿에서 22부로 23부로 개편하는 거. 22부면요. 백제 성왕시기 그죠? 22부 하면 22담로인 거고요. 죄송합니다. 숫자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서. 예, 22담로 설치하면 백제 무령왕이고요. 5부 체제를 다시 이제 설립했던 거는 저쪽 고구려가 5부 체제인 거죠. 자,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일단 디귿에서요. 전국을 23부 체제로 만든 것은 누구라고요? 예, 2차 갑오개혁이고요. 지계를 발표한 게 광무인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94번 문제. 대한제국에 대해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아간파천 이후로 정부는 일본의 강요로 급진적으로 추진되었던 갑오개혁의 제도개혁을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있었던 갑오개혁 2개, 을미개혁. 이거는 일본의 좀 입김이 좀 강했었어요. 특히 2차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이 광무개혁 같은 경우는 열강의 간섭을 전혀 안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제국이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 자, 그러니 그 앞에 있었던 그 일본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그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색깔들에 약간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번 맞는 거예요. 자, 2번에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으로 돌아왔었고요. 황제 즉위식도 했었고요. 연호를 광무라고 한 겁니다. 자, 9번 신참 바탕으로 한 거 맞죠? 네, 답은 좀 쉽게 보였습니다. 전제군주제. 그러니까 민주주의 아니죠. 자, 그 다음에 96번. 대한제국의 개혁에 대해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거꾸로 가볼게요. 4번. 황제가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뭘 설치했다? 원수부 설치했다. 맞죠? 그 다음 3번에서 상공업진흥책, 식산흥업이라고 했었죠. 그 유명한 회사가 뭐라고요? 대한직조공장이 이 시기 때 설립됩니다. 2번에서 9번 신참 대한국 국제를 제정해서 황제권 강화시킨 거 맞죠? 1번에서 근대적인 재정 일환을 위해서 내장원의 업무를 특집으로 이관하였다는데 아니라고요. 다시 내장원이 가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자가 들어갔을 때 내명부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고려시대 전시과 이야기 때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아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왕실과 관련돼 있구나. 단순하게 이제 내적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왕실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996번. 여러분 이거 답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1번에서 보부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무사를 조직하였다. 자, 보부상과 관련된 조직하면 여러분이 첫 번째 했었던 것이 해상공국이죠. 그런데 이 해상공국을 이미 갑신정변 때 폐지하라는 얘기가 나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왔던 게 황국협회. 이 황국협회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던 시기는 1898년 독립협회 해산될 상황을 배웠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무사라는 조직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맞는 거예요. 2번에서 양전사업 실시한 이유는 결국은 지금 숨어있는 토지를 다시 또 찾아내서 세금 매기겠다는 거죠. 3번에서 무관학교 설립한 거. 여기 나와있지 않는데 맞는 거고요. 4번에서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관리를 위해서 관리 파견했죠.
자, 5번에서 청나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중국 연호를 폐지하였다 그랬는데 물론 이 광무라고 하는 연호는 중국 연호가 아니에요. 독자적인 우리의 연호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 연호를요. 언제 때부터 했었냐면 가보격 때부터. 이게 아니고 가보격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1894년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결국 일본한테 지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중국 연호 안 써요. 그래서 가보격 때요. 개국 기원을 사용합니다. 개국 이런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을미격세 건양이라는 연호가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쵸? 자, 이번엔 97에서 여기서 말하는 개혁 그랬는데 광무개혁이죠. 그러니까 1번에서 지조법을 개혁하고 해상공고를 폐지하라. 계속 연속 지금 3시간째 나오는데 갑신정변. 2번에서 황제의 군사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원수부 설치. 답은 2번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볼 부분은 결국은 그래서 1910년 8월에 우리의 국권이 빼앗기게 되죠. 자, 그 상황 다뤄봅시다. 자, 여러분들 다시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주제 일제의 국권 침탈인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기에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철저히 여기는요. 시대순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은 연도별로 상황들을 다 끊어주셔야 돼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나는데 그 비슷한 유형의 핵심은요. 시대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할 수 있느냐, 인과관계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시작은 1904년이 되겠는데요. 자, 이때 럴 전쟁이 일어나죠. 자, 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걸 감지하는 고종이 우리는 중립이야 라고 선언을 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땅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거고요.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 오는데요. 그래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한일의정서예요. 특히 한일의정서에서는요.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의 땅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권리를 넣어냈죠. 자, 그래서 나왔던 것이 황무지 개간권을 일본이 요구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누가 운동을 했냐면 보아내가 애국 개몽 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자, 일본이 독도를 무단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시마네 현에다가 편입을 시켜버렸는데 문제는 그렇게 점령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당장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을사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외교적으로 항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리고 또 같은 해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는데 제1차 한일협약에서는 외교와 재정 분야에서 일본이 추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이제 앉히는 게 나왔어요. 이때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 사람 스티븐슨. 됐죠? 그리고 이제 재정 분야에서는 메가타가 들어오게 되고 이 메가타가 들어와서 화폐 정리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1905년 상황인데요. 이 1905년 때 을사조약을 체결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제적인 상황이에요. 먼저 미국과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맺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 인정받았고요. 영국과는 영일동맹 두 번째 체결하죠. 그리고 러일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우월권을 인정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이미 15년 새끼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가져오고 싶었던 땅이 있습니다. 요동반도죠. 요동반도에 대한 권한도 이때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 순서대로 작업한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을사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고종이요. 이에 반발해서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 헤이그 특사, 연도 조심하세요. 을사조약에 저항한 움직임이요. 모두 다 1905년 상황은 아니에요. 헤이그 특사 보냈던 건 1907년 상황이고. 자, 이것이 일본에 의해서 알려지면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죠. 그리고 또 같은 달에 한일 신협약을 체결해서요. 이제는 통감뿐만 아니라 각부 차관까지도 일본인이 장악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당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1909년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이 시기 때 일본이 간도협약을 통해서요. 청나라에다 간도를 팔아넘긴 거.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땅을 넘겼고요. 그리고 을사조약에 반발해서 안중근이 을사조약의 일본인 당사자가 이토 히로부미였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국권 침탈 넘어가죠.
자, 그럼 이제 순서 문제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998번 문제는 일단 그냥 되게 단순하죠. 그대로 연습만 되면 되는데 999번 문제는 약간 더 길게 나왔으니까 풀어볼까요? 먼저 기억해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을사조약 1905. 니은에서 외교와 재정 분야에 일제가 추천하는 고문을 둔다라고 했으니까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디귿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땅과 관련된 부분 나오죠. 한일의정서 1904. 리을에서 한국 고등관리 임명과 해임을 통감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통감이 뭘 하겠다. 우리의 뭡니까? 내정을 이제 장악하겠다라는 이야기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하실게요. 통감부를 설치했다고 하면 여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근데 여기서는 통감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관리를 임명하는 일까지도 다 통감부에서 장악하겠다. 이쪽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일신협약이에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리을 부분을요. 통감부를 설치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을사조약이지요 라고 하게 되면 기역과 리을이 같은 시기에 같은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겠죠. 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를 그러니까 통감이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줬으니까 리을은 한일 신협약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요. 몇 번을 볼까요? 1002번 문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역사적 사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먼저 기억. 일본이 제2차 영일동맹을 맺었어요. 지금 여기죠. 니은에서 제1차 한일협약이랬으니까 1904년이죠. 디귿에서 일본과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고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가스라테프트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게요. 2번 이상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기역과 디귿 조심하셔야 되겠죠? 기역과 디귿 순서 조심하시고요. 리을에서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특수 권리를 인정한다. 이게 포추머스. 그러니까 난이도가 되게 있었던 문제죠. 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2014년도에 나왔는데 그동안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1905년 안에서 세계의 상황을 배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서 실수를 안 하셨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면은 꼭 이게 일단 러시아는 제일 밑으로 깔겠는데 미국이 먼저인지 영국이 먼저인지 헷갈리잖아요. 뭐 이럴 때 이제 미영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미 말고 미영이. 자, 이번에는요 1003번 문제 가볼게요. 그냥 제가 3번 이렇게 할게요. 자, 거기 3번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헤이그 특사에 나갔던 세 분, 이준, 이상설, 이휘종의 모습이 됩니다. 자, 1번에서 헤이그에 있었던 만국평화회의에서 지금 호소를 하려고 했던 거니까 맞고요. 2번이죠. 한국협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출국하였다 그랬는데 한국협회는 1898년 독립협회가 해산될 때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문 닫았어요. 자, 그러하니 지금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까지 10여 년 남았습니다. 관련 없죠.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여러분 맞으셨어요? 이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풀고 틀리거나 맞았거나 아마 모든 분들이 되게 허무하다 하셨을 거예요. 문장이요 기억에서부터 미음까지 보기가 되게 긴데 막상 문제 풀 때는 이거 전혀 몰라도 상관없게끔 안에서 설명을 너무 친절하게 잘 해놨어요. 자, 거기 1번에서 텐진 조약. 그래서 이 텐진 조약 때문에 동학농민운동 때 청일 양군이 들어오게 되죠. 2번에서 자, 청일 전쟁은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두 나라가 싸운 것이고요. 을미사변은 일본이 러시아 세력을 조선땅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일으킨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청일전쟁을 통해서 1894년 청나라 세력을 간신히 조선 땅에서 몰아내놨는데 그 이후로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세력이 강해지자 이들을 견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95년 러시아와 손잡고 있었던 명성황후를 제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에서 미국과 일본은 가스라테프트 미락을 맺고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 인정받았죠. 네, 4번에서요. 럴 전쟁은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러시아를 지지했다가 아니라 누구를 지지해줬다?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일본을 지지해 준 것이죠. 결국 손잡고 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답은 그래서 너무나 허무하게 4번이었고요. 자, 1006번에서 황현이 나왔습니다. 절명시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숨을 끊으면서 쓴 시입니다. 역사 공부하다 보면 자결하신 분들 몇 분 나오죠. 그 중에 한 분이 박승환. 이 박승환이 자결했을 때가 언제냐면 군대 해산됐을 때. 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을사조약 체결했을 때 민영환이 자결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황현 같은 경우는요. 바로 1910년 국권 침탈되고 난 다음에 자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뭐 이걸 또 생각해 보신다면 난리가 물밀듯 거듭 몰아닥쳐 머리는 새고 나이는 늙어버렸네. 몇 번이나 죽으려 했건만 아직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도 돌이킬 수 없는 오늘.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뭔가 대단히 좀 암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권 침탈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108번 좀 가보겠습니다. 먼저 가를 보시면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에 초빙하여라고 했습니다. 재정 고문에 메가텍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가가 되겠고 나에서는 그 나 조항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땅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한일의정서나 다에서는 두 번째 줄 기타 부대는 해체한다. 부대 해체 나겠고요. 그 다음 중앙정부 및 지방청의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통감뿐만 아니라 나머지 조직에서도 관리를 이제 임명하게 되겠대요. 일본인을 이제 관리로 임명할 텐데 이건 지금 한일 신협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예요. 자, 그러니 거기서 1번 럴 전쟁의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다. 그랬으니까 내정 간섭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어느 정도 자기네가 이제 이길 거라고 하는 전쟁의 분위기를 감지한 거죠. 자, 2번에서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강제로 체결했다. 그러니까 럴 전쟁이 발발되기 전에 이미 고종은 중립을 선언했었습니다. 3번에서 고종 강제 퇴위시키고 난 다음에 체결했어요. 그리고 군대마저 해산시켰어요. 이게 다 같은 달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순서에서요. 가스트라테프트 미락을 시작으로 해서 을사조약까지 요 연속된 4개의 조약 순서. 1907년에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 강제 퇴위, 한일 신협약, 군대 해산 그 순서. 둘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 배우려면 이제 나, 가, 다가 되니까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 오늘 의병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의병이 2번이나 나오죠. 을사의병이랑 이제 정미의병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 개의 의병은요. 원인이라든지 중심 세력이라든지 그 시기만의 특징을 비교하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을미의병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의 반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위정척살 사상이 가장 강합니다. 되셨어요. 실제로 해산됐던 것도요. 일본을 싸워서 이겨서가 아니라 고종이 얘들아 이만 하면 됐다 해산해라 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되셨어요? 자, 반면에 이제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건, 물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에 반발했기 때문에 일단 참여 세력이 훨씬 더 늘어나서 이제는 평민 출신 의병장까지 나오게 되죠. 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유생 의병장 중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했었던 최익현 선생 이때의 이야기 이제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최익현 선생 같은 경우는 잡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쓰시마 섬에서 순국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정미의병은요, 군대 해산과 같은 달에 있었던 고정 강제 퇴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특징이라고 하면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되었다는 거. 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요, 참여하는 세력, 참여자가 더욱더 늘어난 거고요. 일단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들의 공격력? 역도 다 강화됩니다. 특히나 군인까지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무기 수준이 조금 더 좋아졌겠죠. 자, 눈에 띄는 부분은요,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곳곳에서 더 많은 세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들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3도 창의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도 창의군이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동대문 밖 30리까지 왔는데 일본한테 공격당하면서 뒤에서 이제 후발부대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실신을 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던 거죠. 이게 언제냐면 1908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은요, 1909년 특히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쳤고, 이로 인해서 그 이후 국내에서 펼치는 의병 활동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더라. 남아있는 다른 세력들은 저기 간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109번 문제, 항일 의병운동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는데, 일단 의미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반 유생들이 많이 주도했고요. 2번에서는 민종식, 신돌석, 최익형 같은 경우는 을사의병장 유명하고요. 3번에서 이인영과 허위가 그랬는데요. 이인영과 허위하면요, 13도 창의군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총대장이 이인영이에요. 자, 그러니 을사의학이라고 했으니까 시점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 그 다음 거기 5번에서 간도와 연해주에서도 국내 진국작전을 시도하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간도 지역에 나가 있었던 또 우리 그 뭡니까? 독립운동 세력들 있잖아요. 그들도 가담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요. 이거는 큰 틀만 잡으시면 문제가 풀려요. 일단 기억에서 신돌석,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평의 울진에서 활약하였다. 그래서 신돌석이 활약했던 지역 자체가 경북이랑 요 강원도, 요 산악 지역에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 기억에서는 일단 을사 잡아주시고요. 니은에서 고종 강제퇴위라고 했으니까 정미 들어가고, 디귿에서 을미와 단발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디귿 들어가지고. 자, 그럼 일단 요것만 알아도 디귿, 기억, 니은 순서로 배열만 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배열해보면 실제로 2번밖에 답이 없어요. 마지막 리을에서요, 활빈당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활빈당을 언제 얘기했냐면 동학농민운동 이후 농민군 남아있는 세력들이 활빈당을 구성하였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시점상 1895년, 1905년, 1907년이니까 지금 동학농민운동 직후 상황이라면 지금 이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 활빈당이 조직되어 활동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동학농민운동 이후 한참보다는 동학농민운동 진압된 그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보니까 을미의병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학농민군들이 활빈당을 구성하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에서요, 먼저 이것도 문제가 그냥 계속 나오는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 좀 풀어보면, 먼저 1번 의병 내부에서 신분에 따른 입장의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이 13도 창의군이에요. 13도 창의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이인영입니다. 근데 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서울 진국작전 요거 할 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러 갔는데, 문제는 나는 양반 유생이니 아버지 장례식을 이제 3년상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복귀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 어떤 그 유생으로서의 성리학적인 자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돌석과 같은 평민 의병장이 이끄는 부대가 여기에 합류를 못합니다. 안 넣어줬어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 1번에서는 바로 그 얘기합니다. 2번에서 이송 유인석과 같은 사람은 의정 척사 유생들, 그죠? 국모시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하겠다는 거니까. 3번에서 고종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은
자, 정미의병 원인 맺죠? 4번에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그랬는데 아니요. 전투력은 더 강해집니다. 군인들까지 합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해산되면서 무기를 탈취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5번에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평민들의 주도권이 커지고 반침략 항쟁의 성격이 커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돌석 의병장. 나중 같은 경우는요. 이제 노비 출신의 의병장도 나오죠. 최응원이라고 하는 사람. 마지막 의병장으로 활약했었던 최응원과 같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평민들의 주도권이 커진다는 부분도 맞을 것이고 전쟁 수준까지 갔으니까 반침략 항쟁의 성격이다도 맞네요.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거기 지금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다만 영화는 한 번 죽음으로써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민영환의 자결을 말하죠. 네, 자결하는 분들의 몇 분이 있는데 앞서 문제에서 황영까지 하면 지금 세 분인 거죠. 민영환이 자결했었던 건 이제 을사조야인 거예요. 왕을 측근해서 보필해야 되는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보필 못했다. 지켜내지 못했다. 그래서 민영환이 이때 자결한 거고 박승환은 군대 해산될 때 네, 그때 이제 자결한 장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민영환의 자결이라고 했으니까 을사조약과 관련된 게 나올 텐데요. 1번 고종이 해산해라. 그래서 해산됐던 게 이때. 그러니까 가장 이제 국모에 대한 안갚음을 하겠다. 고종이 해산하니까 해산했다. 가장 조금 더 위정척사라든지 좀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2번에서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한 건 여기고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 연해 지역으로 간 것도 정미의병 쪽이니까 4번에서 신돌석이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활약했던 정을사 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뭐 계속 문제가 똑같은 유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14번 문제도 또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푸실 것 같으니까 이건 패스하고요. 마지막 16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 사료 안에 보시면 창의대장 이인영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죠. 13도 창의군을 이끌었던 총대장 이인영. 자, 그렇다면 이때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에 들어가야 되겠죠. 마지막 정미의병 쪽이니까 다에 들어가시면 답은 3번. 문제 되게 진지하게 풀고 싶어도 뭐 일단 가나라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보이니까요. 너무나 쉽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병활동 부분이라든지 바로 앞에서 보셨던 국권 침탈 과정 자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도만 여러분들이 배열하실 수 있어도 거의 문제의 99%가 풀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조금 쉬었던 부분이에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습 좀 해두시고요.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요. 자, 이제 근대 개화기 시기는 마지막 한강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